자, 이제 돌아가서 얘들아 하숙집의 묘사 이후로 자, 그 여자 볼게요. 얘들아, 자, 하숙집 주인의 모습은 자, 그동안 신세진과 하나도 없다고 아주 싸늘하게 냉소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도도하고 냉소적인 태도. 신세진과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돈을 받고 월세도 내준 집주인과 그 월세 내고 산 세자의 관계일 뿐이다라는 식의 선긋기. 자, 정의라고는 없어요, 얘들아. 자, 거기다가 자, 각박한 인심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각박한 인심. 자, 그러니까 뭔가 공짜로 뭔가를 좀 챙겨주거나 이런 식의 어떤 주인의 모습이 아닌 정없는 각박한 인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이 다 안 쓰러지고 얘가 안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안 쓰러지고 내가 마음이 약해지고 있었다라는 건 뭔가 그냥 서울로 가자, 다 접고 다 때려치고 가자 이런 식으로 약해지고 있었다는 거야. 점점 훈이에 대한 마음이, 훈이에 대한 안타까움이 고조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 민경아, 자 이거 물어보는 거야. 자, 비누 얼마? 비누 빨래를 하려고 비누를 사려고 갔더니 얼마나? 100원.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비싸다. 100원씩이나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얘들아, 100원이라는 그런 그 돈도 자, 지금 공사라는 상황. 자, 공사라는 상황이고 인구가 많고요. 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관광지가 될 거야. 관광붐이 일어날 그런 현장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몰리고 장사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거야. 자, 이때 드러나는 풍리입니다. 얘들아, 풍리를 취하는 선물적인 모습. 거기다가 얘들아 비누값에 쓰면 됩니다. 대목을 노려. 풍미를 취하는 모습. 이게 드러나는 사회 분위기 암시예요. 자, 이거 생계잖아. 빨래는 생계잖아. 생계를 위한 거를 풍미를 취하다. 인간적인 어떤 장사 수완이 아니라 속물적인 돈만 아는 그런 장사의 그런 장사꾼들, 그런 장사치들이 행행했다. 자, 인정이 없고요. 각박해요. 자, 풍리가 드러난다. 풍리를 나타내는 소재. 자, 이렇게 저기 주인도 싸가지 없고 100원이나 막 빨래비누도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사야 되고 먹고 살기가 너무 각박한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는 얘들아 그 빨래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자, 그러면서 빨래 소주파 무슨 더한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자, 이제 밑으로 관광부. 자, 여기까지도 현세가 읽었는지 모르겠으나 민경이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큰 따옴표로 관광붐 때문이야 라고 이 현실이 좀 구체화돼서 대화로 나올 거예요. 진짜? 관광부 때문일 거라 들리는데요. 네. 관광부 때문일 거라 바로 여기가 온데서 몰려서 입구거든. 우리가 뚫는 연금부터 인터체인지도 이곳에 생길테고 동막들이 들을 대로 들어서 서울 돈 긁어먹으려고 눈에 핏발이 섰다니까. 글쎄 이 옥수수 포장에서 여지껏 옥수수 한 자루를 묻어서 먹어봤다면 말 다 했지 뭐. 돈 주고 사 먹으려면 먹어봤겠지만 나도 우리가 있다고. 안 사 먹어. 고모 나 오늘 땡이 부리고 갈 테니까. 결정 더 구경시켜줄래? 주임은 공부하니까 한번 사봐서 해서. 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아까 말한 관광붐의 이제 현장이 내가 지금 훈이가 지금 공사를 뚫고 있는 이곳이다. 자, 이곳에 월정사가 있대요. 얘들아, 월정사. 오대산 월정사 이거 실제 있는 산 지명이고 오대산. 그 다음에 실제로 있는 절이야. 자, 얘들아, 이런 것들 특성이 있었어. 뭐예요, 건우야? 건우하면 둘 다 쳐다보니까 둘 다 대답하세요. 뭐야, 이거 무슨 의미가 있었어? 이런 게 나와 소설에. 그러면 어떤 기능을 해야 건우야? 허구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실제로 아는 걸 떠올리게 만들어. 그럼 몰입하게 되죠. 얘들아, 사실감. 그러면 몰입감을 높이는 기능이에요. 몰입감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지명, 구체적인 어떤
건축물, 뭐 절 같은 건 건축물이죠. 이런 것들을 언급할 때 그게 소재로 쓰였을 때 기본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영동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들어서고 그 앞에 그 앞에 월정사가 있다. 이 월정사 입구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생긴다. 그러니까 여기로 사람들이 몰리겠다. 관광객의 특수를 누리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풍미. 자, 그곳에 이제 대목으로 삼고 풍미를 취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이 얘기예요. 아까 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월정사 구경 가려면 주임한테 허락 맡아야 된대요. 민경아 허락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요. 허락 안 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허락 맡으러 어쨌든 가. 자, 그 밑으로는 서술입니다. 그런 훈의를 보는 나의 정서가 계속 나올 건데, 나의 정서는 계속 고조되고 있어요, 얘들아. 여기를 향해 가고 있어. 자, 지금 점점 이제 안쓰러움, 절망감 이런 게 점점 쌓인단 말이야. 자, 그러다 이제 점점 분노가 치민돼요. 여기 봐봐. 빨래 이제 허락 맡으러 간 사이에 가는 모습을 보니까 옥수수 천지인데 옥수수 하나도 못 얻어먹은 그런 안타깝고도 그런 각박한 현실 자체가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제 화가 납니다. 분노. 자, 이런 식으로 얘들아 체크. 부하가 부글부글 치솟는 걸 느꼈다 해가지고 훈이된 안타까움에서 더 나아가 그런 현실, 각박한 현실에 대한 분노,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더해지는 각박한 현실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있어요. 부하가 치밀었다. 훈이가 처한 열악한 상황에 대한 분노, 안쓰러움을 넘은 분노가 느껴집니다. 자, 이제 절정으로 가고 그 분노의 대상, 분노 표출 대상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빨래해. 자, 빨래를 하러 가요. 선빈아, 진짜 나는 게을물을 물로 맞고 빨래를 담갔다. 빨래를 하면서 보니 내부가 이불 소청에는 이까지 들끓고 있었다. 세상에 요즘은 아무리 여기 있었는데 사는 집구석 위로서니 이유 없이 할 것만 이게 웬일일까. 나는 형편없는 식사와 중노동을 악으로 버틴 흰이를 뜯어먹은 이를 지겹게 눌러 죽이다 못해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었다. 그러니까요. 자, 지금 분노가 이제 점점 솟고 있어. 자, 이제 이 절정의 분노를 이제 표출하는 대상이 뭐가 되겠어? 이가 되는 거야. 이 체크, 이. 자, 이는 더러움의 상징인 거야. 도현아, 이 드럼은 봤어요? 이 잡는 빛도 있거든. 못 들어봤지? 그 정도로 옛날에나 있을 법한. 자, 불청결의 상징적인 뜻이야. 불청결의 상징이야. 그럼 이 나온다 막 이게 두더기 이, 뭐 쥐도 나오고 이런 데가 다 습하고 막 머리카락 머리 많이 안 감고 막 이러면 나오는 게 이게 이예요. 자, 이가 자 지금 이 시점이 1970년인데도 그 당시 기준으로도 옛날에나 있을 법한 게 이래. 그러니까 지금은 이가 없는 정도인데 이가 있을 정도로 열악해서 그러니까 얘는 딱 다시 말해 열악함에 훈이가 처한 열악함에 그런 어떤 모습 상징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분노가 절정에 달아서 얘를 이제 얘가 딱 보이니까 터진 거야. 이게 이제 표출 대상이야. 자, 나의 분노, 베이지가 점점으로다가 분노의 표출 대상이 됩니다. 얘한테 이제 이 분노를 표출할 거야. 분노를. 자, 그래서 이를 잡아 죽이는 식으로. 자, 이를 죽여. 얘들아, 밑줄 분노 표출본 묻줄 치세요. 분노라는 정서를 역시 행동으로 표출하는 거야. 지겹게 눌러 죽이다 못해.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을까.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를 죽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의 분노 표출인데요. 자, 이 분노는 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열악하게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열악함에 대한 열악한 훈이의 처지 자체를 의미하는 거야. 자, 훈이의 열악한 처지를 죽인 거야. 훈이의 열악한 처지에 대한 분노를 이한테 대신했다. 그러니까 이거야.
감정적인 분노의 감정이 최절정에 이르렀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서울 가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와중에 농땡이도 이제 얘들아, 이제 또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민경이 말 맞다나 허락 안 해주고. 자, 그러니까 이제 서울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서울 가자로 가서 원호가 읽읍시다. 자, 서울 가자가 3라운드 얘들아. 자, 이제 서울행을 놓고서. 자, 서울행을 놓고서. 이 고조된 감정 속에서 이제 서울행을 놓고 훈이와 내가 요걸 계기로 요걸 소재로 3차 갈등의 외적 갈등의 국면을 접어듭니다. 자, 일단 이렇게 써놓고 원호가 자 시작. 그까지 농땡이부터 읽으세요. 끝까지 농땡이 칠 거 없다. 같이 서울로 같이 가자. 서울로 몸이나 성할 때 일찍언니 싫어 치면 없겠다. 그건 싫어. 왜 싫어? 흔히 싫다는 대답을 나는 전혀 내밀지 못했으므로 당황할 밖에 없었다. 나는 더 비참해지고 싶어. 그래서 고모나 할머니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기술이니 정직이니 근면이니 하는 것이 결국엔 어떤 보상이 되어 돌아온 나를 똑똑히 확인하고 싶어. 그리고 그걸 고모나 할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어. 자, 이제 이 부분이 서울행이라는 이 소재를 가지고 훈이가 직접적인 언사로 자신의 마음, 그 다음에 자신의 의지를 표출하는 부분이에요. 자, 보통은 뭐 반감을 표정이나 어떤 반응, 최소한의 그런 반응으로 반감을 나타냈다. 이번에는 자,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출합니다. 얘들아, 일단 서울 안 간대. 자, 서울 안 가는데 비참해지고 싶대요. 서울에 거부인데. 자, 의도. 일단은 얘들아 비참해지고 싶다. 이 비참한 데에서 눌러서 지내는 식으로 더욱더 비참해지고자 함. 이게 훈이에요. 서울행을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일단 자, 이유예요. 서울행 안 가겠다라는 나의 제안의 거부에 대한 이유인데, 자, 비참해지고 싶다. 스스로. 자, 그 이유가 이제 또 나와요. 자, 이 비참해지고자 하는 의도 이제 쓰세요. 자, 비참해지고자 하는 훈이의 의도. 자, 왜 비참해지고자 하는지가 이제 나오겠죠? 자, 고모, 나죠. 할머니, 나의 어머니죠. 자, 나나 나의 어머니가 철석같이 믿고서 지금 나한테 살아가라고 만들어놓은 이 삶, 기술을 상징합니다. 기술, 자, 기술을. 자, 얘들아, 기술은 상징적인 의미니까 좀 정리를 하면, 원호가 읽었으니까 원호야. 자, 기술 배우라고 전과 시켰지. 그래서 토목과 왔지. 그러면은 그거는 그걸 졸업해서 이제 살게 되는, 취직하고 살게 되는 삶은 어떤 삶이겠어? 카메라 같은 삶. 얘들아, 그거 같이 써놔. 자, 카메라와 같은 삶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도 풀어서 쓸 거야. 자, 실용적이잖아. 그치? 자, 이 기술이라는 실용적인 생계 수단을 가지고, 자, 평범하면서도 우리 저번에 정리했어. 쟤 때려. 그렇게 지금 받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자, 평범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얘들아 실용이잖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거죠. 안정된 삶. 이게 나와 나의 어머니가 이과를 찬양하면서 이과를 보내서 살게 하고자 하는 삶이고, 그게 기술이에요. 그래서 기술, 믿고 있는 기술, 이런 삶을 믿는다. 이런 가치관을 뜻하는 거죠. 이런 가치관, 삶의 가치관. 나와 나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그러니까 좋은 삶의 가치관이 이거예요. 이게 카메라였고 여기서 기술이라고 상징적으로 나왔어요. 아니 시연아 좀 서 있자. 근데 왜 졸아? 아픈 게 낫지 않을까? 아니 아픈 게 낫지 않을까 저런 거가? 그래서 쓰셔. 펜으로 찌르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건데 이게 봐봐 얘들아 이게 봐봐 이게 어떤 보상이
믿고 이과부터 해서 나를 이렇게 설계했는데 그게 된 어떤 보상, 그러니까 그게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자, 얘가 자, 이게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말해 나의 의도와 상반된 결과예요. 반대되는 결과입니다. 자, 그게 여기 기술 의도 보상 결과 이렇게 되는 거야. 대조적인 결과다. 자, 이거를 지금 내가 확인시키고자 나는 비참해지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너라는데 고모가 틀렸다. 고모의 삶의 가치관이 틀렸다라는 거를 보여주겠다 이거야. 오케이? 자, 정리해 얘들아. 자, 비참해지고자 하는 이유. 자, 고모 다시 말해 내가 자신에게 주입한 가치관의 틀렸음을 그게 보장하지 않는다. 틀렸음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이건 얘들아 이게 양육 방식인 거죠. 양육 방식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양육을 했던가 그게 잘못됐다. 그게 보장하지 않는다. 그게 안정된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 틀렸다. 이걸 나타내는 의도입니다. 자까지. 자, 이게 지금 내가 서울행을 거부하는 이유예요. 얘들아 추워 이거 에어컨 나오는 거죠? 이거 에어컨 나오는 거잖아. 그죠? 이거 에어컨 누가 틀었어? 우리 같은 건 아닌가? 추우면 얘기해. 나 아직은 괜찮은데 혹시 뭐 내가 다른 얘기가 생각. 그다음에 여기 성빈이 일어나시고 그다음에 시안이는 왜 책이 없는 거야? 시안이가 없어, 현우가 없어. 이거 누가 없는 거야? 왜 없어요? 필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 필기는? 아니 연습장이라도 꺼내. 책 그 숙제 책이라도 꺼내서 적어. 갔다. 기다리진 않을 건데 갔다 오세요. 오케이. 자, 여기도 세수?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제 조금 읽자. 그래. 서은이가 읽을게요. 자, 서은아. 그걸 우리에게. 자, 이 무시무시한 말을 했어. 자, 그걸 들은 나의 반응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시작. 그걸 우리에게 불어서 어쩌겠다는 거야. 우리는 우리에게 복수하게 하겠다 이 말이야. 나는 흔히 나를 부정적인 느낌을 느꼈기 때문에 흥분해서 악을 쓰며 덤벼들었다. 그러니 그렇게 흥분하지 마라. 나는 다만 부모가 부모가 애써 들은 이인의 사고를 통해서 부모와 하나님을 지켜드리고 이 나라로부터 수두룩게 물러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야. 그렇지만 부모 오해는 마. 내가 사고를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 나는 내 나름의 위선에서 내 일을 최선으로 다하고 있어. 그러므라는 줄 알아. 우리 부모의 좋게 식대로 살피겠지. 나도 언니만큼은 그토록 원하고 있어. 자, 얘들아 나의 반응 충격적이죠. 이제 반응 주세요. 자, 훈이의 이 선전포고. 자, 훈이가 서울행을 거부하는 이유이자 나에 대한 이 선전포고의 나의 반응입니다. 얘들아, 나의 반응 아까 분노였죠. 자, 나의 정서. 무섬증이래요. 무섬이에요. 무서움, 두려움. 자, 두렵겠지, 무섭겠지. 자, 이 이유는 중간중간에 얘기가 나왔어요. 혹시 지금 약간 취업 안 될 때부터 얘들아 이과를 보냈는데 취업이 안 될 때부터 불안했어. 얘가 나를 원망하면 어떡하나 불안했는데 다혜야 원망은 안 했죠? 근데 지금 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 내심 불안했던 게 그러나 직접적인 표현은 안 했던 게 이제 실제로 현실이 돼서 이런 얘기를
거죠. 자, 내가 틀렸고 내가 이런 식의 현실에 처하게 만들었다라는 걸 확인하는 게 무섭겠지. 자, 그래서 난 복수하겠다는 거야 라는 식의 흥분으로 내가 무섭고 두렵다는 걸 격한 반응 태도로 드러냅니다. 간접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왔네. 얘들아 이거 끄자. 그거 어딨어? 나 안 보여. 이거 에어컨이. 그다음에 얘들아 밑에 고무 그렇게 흥분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자, 필기 열심히 하세요. 자, 모의고사 그 클리닉 때 이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얘들이 이거 오답 많이 있었거든. 자, 봐봐 얘들아, 이런 나의 무서움, 두려움을 반영하는 나의 격한 반응. 자, 격한 반응으로 이런 심리를 역시 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어요. 나보고 어떡하겠다는 거, 복수라고 하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승분했어. 자, 그랬더니 자, 흔히가 무너지가 이러면서 자, 고모한테 또 어떤 의지를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다 흔히의 의지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자, 흔히의 아까 의도였다면 이제 의지가 들어갑니다. 나는 얘들아 밑줄 고모가 꿈이고 고모가 애써서 된 이 일이래요. 자, 고모가 내가 이과부터 이게 얘들아 시작이 이과였어. 이과 전과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쨌든 어떻게 됐다? 현장직. 자, 현장직 이자 임시직이자 다시 말해 육체 노동직이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내가 꾸며서 애써 꾸며서 된 이 일입니다. 자, 이 일이 요거야. 자, 얘를 뭐라고 표현했다? 파국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파국 체크. 파국의 의미가 결과예요. 자, 내가 이과를 전과해서 시켜서부터 카메라로 살게끔 계획한 것의 결과. 내 의도의 결과죠. 결과. 이걸 파국이라는 단어로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이게 문제 많이 나왔어요. 클리닉 때. 그거는 기억나니? 자, 파국이었고요. 자, 이 파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망했다는 거예요. 얘들아, 망했다. 그러니까 결과 뭐다? 망했다. 망한 현실. 아까 말했듯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란 뜻입니다. 나의 의도, 나의 이상과 상반되는 이 현실, 파국이다. 자,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느냐? 자, 이 파국을 내가 원하지는 않는다 이 얘기야. 자, 훈이는 이 파국에 대해서 한 게 없어요. 그냥 따라갔어. 그냥 얘기를 듣고 그렇게 된 거야. 자, 나의 의도와 달리 나에 의해서 그렇게 된 자신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망하게 재촉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내가 망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이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제 의지가 나옵니다. 자, 훈이의 의지 땡땡. 자, 이미 이렇게 된 파국. 고모의 의도와 달리. 자,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이 현실에서 얘들아 어떻게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감당을 해보겠다 이 소리야. 보겠다는 의지. 요게 흥이의 의지입니다. 자신이 처한 파국의 현실에서 도망치지 않고 서울 가면 도망이잖아. 포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쨌든 감당해보겠다는 의지예요. 자, 이게 여기서 말하는 훈이의 의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누가 아냐 하면서 일이 고모의 방초 계획대로 풀릴지라도 체크. 고모의 계획 봐봐 얘들아. 나는 이렇게 하는 근본 원인이 뭐였어? 훈이가 현세야 훈이가 뭐 하기를 원했다? 어쨌든 잘 먹고 잘 살기, 그지? 잘 살기. 그 방법이 이과였을 뿐이에요. 이과부터 이렇게 가졌을 뿐이야. 자, 내가 잘 살기를 원했어. 근데 자, 내가 어쨌든 여기서 의지적으로
같은 거잖아. 결국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야. 고모의 당초 계획, 내가 잘 살기를 원했던 계획대로 될지도 모른다. 이 얘기야. 미래에 대한 뭐 전망.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망하게끔 망하고자 스스로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 이 얘기야. 자, 까지.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또 반응. 자, 나는 아까 무서웠어요. 이 얘기 이제 듣고 또 반응. 다이가 한번 듣자. 자, 시작. 반응만 읽어주세요. 안 알려줄 거야. 어딥니까? 맞아요. 될수 있을 거야. 잘 될 여지는 아직도 충분히 있고 말고 나는 너랑과 별의 방향성에 강한 집착이 느끼는 태도를 표현. 얘들아 이제 표현했다도 체크하세요. 이런 단어는 어휘 한 문제로 나올 수 있어. 어휘 묶어가지고. 자, 급하게 바꾼다. 급하게 변함. 급하게 태세 전환. 그러니까 태세 전환이라는 뜻이고 급하게 바꾼. 자, 태도를 갑자기 어떻게 바뀌었어요? 얘들아 나의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바뀌었어요. 훈이죠. 자, 훈이가 잘 살게 될지 몰라 얘기하니까 훈이의 성공에 대한 집착의 심리로 갑자기 급변했다 이거. 성공 집착 이렇게 나의 마음이.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나온 단어대로 쓰면은 표변했다. 표변. 태도 변화. 자, 이 의도는 당연히 얘가 내 의지와 달리 망했으니까 내 의도와 달리 망했으니까 잘 살기라도 해야지 차선이잖아. 그러니까 집착하는 성공이라도 해야 되니까 성공에 집착하는 그런 식의 방황하는 심리 그 다음에 집착 이런 감정 변화가 나온다. 자, 근데 또 현실적인 얘기합니다. 자, 그렇지만 고모를 현우가 할게요. 현우 처음 시키네. 자, 현우 다음에 시간이니까 준비하시고 그렇지만 고모 시작. 그렇지만 고모 자기의 삶을 너무 급하게 보시고 나이를 쓰고 부족고 하느라 고맙고 잘생겼다고 하시는 이런 말이야. 여기 어머니 6개월만 기다리라는 임시 신세로 상상력이 현장을 내고 돌아다니는 친구가 수립해 임시직에겐 불구조를 주고 일요일도 없이 기다리고 시간을 내려가지고 회사 측으로서 훌륭한 고모 한 명이지. 자, 이것도 모의고사에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도 중요합니다. 자, 내가 잘 살길 원해. 나도 그렇게 노력은 할 거야. 자, 근데 얘들아 현실은 녹록치 않아 얘기하는 거야. 자, 임시직, 현장직이며 육체 노동자가 참 현실이 나와요. 육체 노동자의 현실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현실. 자, 훈이뿐만 아니라 자, 건우야. 건우야. 고모는 6개월만 임시직 하면은 정규직 전환이라는 전제로 날 보내죠. 그게 원하는 거였지. 그런 사람이 있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기 와보니까 그 사람이 6개월 후에 정규직 전환 됐대요? 안 됐대. 3, 4년 동안 여기서 눌러 박혔대. 자, 이게 현실이라는 거야. 그래서 봐봐. 임시직, 현장직에 열악하고 비관적인 현실입니다. 앞날이 안 보이는 거야. 현실, 다시 말해 세태, 이걸 나타내요. 자, 이 얘기로 내가 성공에 대한 갑자기 집착으로 바꿨는데 또 이 의욕을 또 좌절시키는 현실을 제시를 하는 거야. 자, 그 현실에 대한 고발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자, 임시직한테는 얘들아, 나 같은, 그러니까 훈이 같은 사람한테는 고된 노동을 시킵니다. 고된 노동. 우리가 묘사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고된 노동을 시킨 다음에, 시연아, 임금은 어떻게 줘요? 월급은? 낮은 임금을 주죠. 자, 낮은 임금. 그치? 자, 근데 나 연락해 부려. 우리 6개월 동안 임시직으로 연락해 부려. 그러면 회사는 이익을 보죠. 자, 그러니까 자, 이거 쓰세요. 자, 지금 상황이요. 임시직이 열심히 노동을 하면 이게 원인인데 이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결과가 그에 합당하게 인과. 자, 그에 합당하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야, 정연아. 그치? 그러면은 원인과 결과가 맞아, 안 맞아? 자, 열심히 했으면 많이 벌어야 되죠? 그치? 적게 해도 많이 벌고 싶잖아. 자, 근데 안 맞아. 그러면 상황이 모순이네요? 뭐라 그래, 그럼? 그래, 상황의 역사야. 자, 이거는 역사적인 상황을 뜻해요. 자, 한 행동이란 원인과 그에 맞는 결과가
결과가 맞지 않을 때 역설이잖아. 자, 상황의 역설이고요. 자, 노동의 대가로 요렇게 임금을 적게갖고 해석한 이익분은 역설적 상황이 됐어. 자, 이거에 대한 반감을 자, 선빈아 뭐라고 표현해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마지막 줄 읽어봐. 얼마나 좋아. 여기 체크해. 얘들아 다 체크하세요.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 훌륭한.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라고 표현합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그 다음에 훌륭한 회사 측의 경영 합리화돼. 훌륭하대. 자, 그러니까 표현 어떻게 했다? 단어. 자, 표현성이 단어야. 단어적 표현. 자,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알아두세요. 이 표현에 대해서 상황이 역설이고 그 역설적 상황에 대해서 표현을 관호적으로 한 거야. 이거 바꾸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상황이 모순이고 그 모순된 상황에 대한 표현이 관호적. 이게 문제에 나왔었어. 네. 자, 그래서 얘들아 이런 부분은요. 이 1970년 반영론적 관점으로 1970년대 사회 구조적인 모순이야. 자, 사회 구조적인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모순 역설의 분위기를 나타내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작가의 이 글을 쓴 작가 작가의 비판적 사회적으로 비판적인 그런 시각, 다시 말해 고발적인 그런 시각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비판적이고 고발적인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군데군데 있죠. 여기서 이제 드러난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3라운드. 자, 서울에 가자. 자, 서울에 가자. 근데 그걸 거부하면서 훈이가 자신의 나의 가치관, 양육 방식에 대한 그런 생각을 표출하는 거, 그다음에 의지를 삶에 대한 의지를 표출하는 거. 여기까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버스 정류장 나고 버스 나올 거야. 자, 이제 밑으로는 버스 정류장의 공간의 의미, 버스의 공간의 의미 이런 거 할 거거든. 자, 여기서 뭘 시키나? 건우 시연이 이렇게 하자. 건우 시연이. 자, 건우야, 훈이는? 버스 정류장까지 가야 되는데 진구까지 나가는 많은 버스는 종처럼 오지 않았고 그동안 나는 너무 하는 게 이해해야 될 것 같은 심한 압박감이 느꼈다. 나는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길이 나가 얼마나 고생하고 시간이 많아 작업하는 날을 가면서 들려주면서 고속도로가 뚫리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얼마나 가까워지고 편하게 지내느냐. 그래 네가 국토 공사 사업에 이화작업으로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야기. 자, 도연아. 이 얘기를 훈이가 들으면 이게 공감이 돼, 안 돼? 개소리지? 그 얘기를 그런 반응할 겁니다. 자, 반응이 웃기네 얘들아. 자, 반응도 체크하세요. 자, 이 얘기를 듣고 자,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뭔 쌉소리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웃기네 얘들아. 조소를 표현합니다. 비웃음으로 대응합니다. 자, 일단 내용을 볼게요. 자, 그 전에 공간의 의미를 좀 쓸 거야. 얘들아. 공간의 의미. 버스 정류장 1번. 자, 버스 정류장에 하는 공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버스가 나올 거야. 버스. 자, 정류장에서 어떤 일이 전개되는지, 어떤 그런 소재인지, 정류장에서 일어나는 대화가 어떤 대화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볼 건데, 자, 일단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나의 의도는 얘들아. 나의 의도는 일단은 위로예요, 얘들아. 거기다 미리 쓰세요. 자, 나의 의도는 일단 위로야. 훈이를 놓고 훈이가 열악한 생활을 하는 이 상황에서 뭔가 위로를 해주고 싶은 거잖아. 위로는 원래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 쌉소리가 약간 영혼 없이 나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압박감 속에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자, 여기 봐봐. 이 얘기가 지금 읽은 부분이 내가 훈이 만나러 오는 길에 서울에서 여기 강릉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그걸 단축시키는 사업, 다시 말해 나의, 그러니까 훈이가 일하고 있는 건설, 그 다음에
현장직의 육체 노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잖아. 현장직의 고대 노동을 통한 노동. 자, 이것의 결과물이 다시 말해 영동고속도로 톨크 인터체인지였죠? 자, 이게 영동고속도로 건설이죠. 자, 이게 어떤 편리를 주느냐? 교통. 그 다음에 어떤 뭐 경제적인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실용적인 가치가 있다. 굉장한 편리함. 교통 실용적인 편리. 그 다음에 가치를 가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 하네요. 자부심. 이런 걸 가져라. 라고 위로 납치하고 있어. 자, 요거야. 지금 내용은. 자, 네가 하는 사업이 이런 가치를 가진다. 교통 실용적인 편익을 가져다주는 가치 있는 사업을 네가 하고 있다. 이 얘기야. 이 사업의 여건이다. 이런 얘기야. 자, 근데 봐봐요. 자, 민경아, 요거 뚫어. 밤새 이제 뚫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타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거잖아. 쉽게 빠르게, 그지? 자, 그 놀러 다니는 사람 중에 순위가 있어, 없어? 없죠. 자,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요거를 누리는 사람들 볼게요. 자, 이걸 누리는 사람들은요. 자, 이 이득, 이 편익을. 자, 누리는 사람. 이제 나오겠지만. 자, 이 사람들은 카메라의 삶을 살고 있는 일부의 특권층이에요. 일부의 특권층이에요. 누리는 것입니다. 특권층이라고 그냥 쓸게요. 여기 누리는 사람을 썼으니까. 자, 편익을 누리는 사람이 일부의 특권층이야. 다시 말해, 흔히는 자, 이 노동의 이런 어떤 순기능을 누리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생활의 편리함, 교통의 편리함이라는 이 고속도로의 순기능을 일부의 특권층만 누리고 흔히는 누리지 못한다. 이것도 아까 말한 상황의 역설인 거예요. 자, 역설적인 모순을 갖다가 너는 자부심을 느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와닿지 않는 거죠. 자, 역시 구조적인 모순이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들아 이제 밑에다가 체크부터 하세요. 자,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얘들아 밑에 미리 쓸게요. 자, 써놔. 자가용. 요게 이제 자가용입니다. 자가용 체크. 그다음 관광 버스 체크. 자, 그럼 밑에 바로 나와요. 자, 이 얘기를 나누는 와중에 싹 지나가는 자가용, 싹 지나가는 고속버스. 자, 이들이 이 말하는 고속도로가 뚫리면은 그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는 특권층이고요. 그걸 상징하는 소재가 자가용. 그 다음에 고속버스, 관광버스죠. 고속버스 안에 관광객들. 자, 그러니까 흔히와 대조입니다. 자, 흔히라는 이 노동직, 현장직의 사람들과 대조적인 사람들을 상징하는 표현. 이거 체크. 그래서 훈이가 웃기네라고 조소를 하고 있는 상황에 얘네가 싹 지나가면서 훈이에게 흙먼지를 쓰는 거야. 자, 훈이는 흙먼지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흙먼지나 이는 그런 대조적인 표현이다. 대조적인 구도에 속한다. 여기까지 얘들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 거야. 버스 정류장은 이런 대화가 오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공간의 정리 1, 공간 정리 2. 따로 하세요. 자, 버스 정류장 공간 정리입니다. 공간의 의미. 자, 이 대화가 오가는 거야. 자, 이 대화 지금 정리야. 자, 그러니까 나의
대한 부끄러움만 느끼게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괜한 소리를 위안이라고 생각했다가 그 의도가 전달되지 못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부끄러움만 느끼게 만드는 공간이라면 자, 이제 버스가 왔어요. 자, 한 번도 안 시킨 한세야 누구지? 아, 정연이. 그래. 자, 우리 뒤에 아이들 준비하고 있어. 자, 정연이 읽고서 뒤로 이제 넘어갈게요. 자, 정연아, 시작. 어디요? 왜 어디야? 위에 버스? 때마침부터 아, 드디어 버스가 온 것부터 읽으세요. 버스. 위에 버스가 오면 배가 생겼어. 나는 중간에 몇 번이나 나라고 시켰으나 흔히는 시원버스가 떠나는 가시는 그 시간에 거기에 돈이 나는 내리고 싶은 잘 없어 있었다. 우리 그게 생긴 시간 동안 달리는 바람에 우리 그는 피를 붙여서 소리를 푸는 수줍어진 비호처럼 부드럽게 부러운 오대산에 너무 기다려 운전하고 오대산에서 흘러내린 맑은 강에 주차해서 내가 기회를 이용했다. 아름다운 걱정했다. 이 땅 어디 말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있어. 그러나 아직도 얼마나 후기에 있는 거냐. 자, 정연아, 감기 걸렸어? 응. 저기 정연아. 네. 자, 지금 정연이가 읽었고요. 그 안에 워커가 나옵니다. 자, 얘들아, 워커가 나와요. 워커의 상징적 의미가 이제 두 번째 의미가 드러날 거고요. 자, 카메라에 이어서 워커의 상징적 의미가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졸린 사람 서 있고. 자, 워커의 의미. 자, 하기 전에 이따 얘들아 나 혼자 버스 탔고요. 버스 차창으로 나를 배웅하는 훈이의 모습이 보이는 상황이에요. 자, 훈이가 얘들아 자 그림으로 그려줄게. 훈이가 워커를 신고 서 있어요. 워커. 자, 여기 지면이면은 워커를 신고 서 있어요. 워커. 자, 그 워커를 신고 서 있는 훈이의 모습을 보는데 마치 이 모습이 뿌리라도 박고 있는 듯하네. 요 땅 밑으로 뿌리 박은 듯이 서 있다. 그냥 서 있는데 마치 뿌리로 내리는 듯이 이렇게 나왔네요. 자, 뿌리. 요 워커. 자, 요 상징적 의미 알아야 되겠지. 자, 볼게요. 그 워커를 그리고 나는 보기 싫었다는데 자 이거 다 중요해. 자, 이 모습도 보기 싫어. 자, 나는 이 모습이 보기 싫어요. 나의 심리. 자, 이렇게 정리할 거야. 다 중요합니다. 워커의 의미, 뿌리의 의미, 상징적인 나의 그런 흔히를 보는 심리. 자까지 하나씩 힐링 파트. 지윤아, 요즘에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지? 자, 지금 시연이한테 때리면서 해소해도 돼요. 시연이한테 때려도 돼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건우야 스트레스 받지? 때려. 그 다음에 그래서 얘들아 자 이제 워커 볼게요. 자 봐봐. 자 워커 상징입니다. 얘들아 워커의 상징 봐봐. 훈이의 의지를 나타내요. 쓸게요. 별표. 자 동어 방법이야.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가난하게 힘들게라고 할게요. 힘들게 차별받는 삶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워커의 의미였어요. 내가 바라보는. 자, 근데 훈이는 워커를 상징하는 현실에서 감당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단 말이야. 자, 삶이지만 삶을 어떻게 하겠다? 스스로 감당하겠답니다. 감당하겠다는 의지예요. 라는 의지. 자, 이런 삶이 워커의 두 번째 의미인 거야. 일반적으로는 고된 노동을 하면서 힘들게 사는 삶이야. 근데 그 삶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으니까 워커의 훈이의 입장에서의 워커는 이런 의지까지도 포함된 의미예요. 자, 그 의지를 이 뿌리 박은 대로 얘들아 이 의지를 어떻게 한다? 이 의지가 뿌리가 박힌 듯이 있다. 의지를 강조하는 거지. 훈이의 의지를 강조하는 거지. 뿌리 내는 듯이. 자, 그러니까
자, 이거를 얘들아 보기 싫어. 왜? 요거를 현세야. 나는 흔히가 어떻게 살길 바랬다? 워커가 아니고? 나는? 그게 뭐였어? 워커 아니고 뭐야? 단어로. 이거 모르면은 수업 다시 해야죠. 카메라죠. 이과부터 시작해서 카메라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 지금까지 설계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는데 워커가 됐어. 자, 그러면 보고 싶겠어? 안 보고 싶겠어? 자, 나의 의도가 실패했다. 나의 의도와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의 의도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음을 보고 있는 거야. 보는 혼란스러움. 자, 요게 나의 심리적. 그래서 시선을 돌렸다. 자, 흔히가 지적한 대로 고모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산다라는 거를 직시하게끔 자, 그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거야. 나의 의도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내가 실패했다. 라는 걸 보는 혼란함. 자, 이 감정을 시선을 피하는 방식으로 간접 제시된 겁니다. 자, 나는 보기 싫어. 자, 혼란한 감정이에요. 나의 바람과 대조적으로 육체 노동에 처한 흔히의 현실을 바라보기 힘든 혼란스러운 감정. 그러면은 원호야. 자, 그러면은 원호야. 자, 이제 버스의 의미는 아직 이따가 정리할 거고요. 자, 원호가 읽을게요. 아니다. 원호가 읽어. 자, 묘사가 나오면 얘들아 묘사 묶어. 묘사도 중요해요. 이런 와중에 묘사가 나와. 자, 묘사 중요하죠. 묶어. 그리고 읽으세요. 시작. 눈의 벼. 자, 시작. 눈의 벼는 비단꽃처럼 선연하게 풀고 옥수수밭은 비로드처럼 부드럽게 풀고 먼 오대산 연봉의 기상을 공정하고 오대산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이 부처에서 내와 배우를 이루고 있다. 아름다운 그날이다. 이 땅 어디 메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있어. 얘들아 묘사분 묶으세요. 여기까지 있으야까지. 자, 묘사법입니다. 자연 버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자연 묘사예요. 인사 유사나 자 자연의 모습이 어때요? 버스 차창으로 자 시선을 돌려서 창밖을 봤어. 봄에 이 자연의 모습이 어때요? 한마디로 자연이 어떻다? 자 얘들아 자연의 아름다움입니다. 자 자연의 버스 풍경으로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묘사가 된 거야. 자 그걸 위해서 얘들아 표현 기법으로는 직유법 쓰였어요. 비단폭 체크. 비단폭처럼 풀어대요. 뭐뭐처럼 직유. 자 비단폭처럼 해서 직유 쓰였고 옥수수 밭을 비로드처럼 해서 또 직유법 계속 쓰였고요. 그 다음에 푸르대 색채와 쓰였고요. 그 다음에 부드럽대 촉각적 심상도 쓰였어. 자, 이 모든 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묘사의 표현 방식으로 들어간 거야. 자연의 아름다움을 세밀하게 묘사하네요. 그러면서 하나 더. 자, 이 땅 우리국토 어디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있으랴. 자, 다이야. 아름다운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서리법. 자, 서리법까지. 자, 여기까지 이 묘사가 쓰였는데 이거 기능. 자, 이거 왜 쓰였는지 이거 이제 볼 거야. 자, 이런 와중에 이런 묘사가 왜 들어갔는지 엮어서 묘사된 자연의 아름다움의 기능 같이 할 거야. 자, 건우야, 봐봐. 자, 지금 무슨 상황이었다? 순이가 망했어, 그지? 내 기준과 안 맞는 식으로 망했어. 열악한 처지를 상징하죠. 자, 그런 순이를 보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의도가 좌절됐음을 확인하는 것 같아, 그지? 혼란스러워, 그죠? 자, 그럼 얘들아 봐봐. 나의 의도가 좌절됐고 그 다음에 훈이가 열악해. 훈이의 열악함. 자, 요게 지금 상황이에요. 자, 훈이의 열악함 플러스 나의 의도 좌절이야.
얘들아. 자, 요 와중에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이 나의 좌절과 훈이의 열악함이 강화되는 거죠. 자, 쓰세요. 자연 묘사의 기능입니다. 나의 의도 좌절과 훈이의 열악함을 강조. 자,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아름다움과 이 상황의 대비로 나의 의도가 좌절됐고 훈이가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음을 강조한다. 대비의 효과죠. 그래서 밑에 바로 그러나가 나온 거예요. 자, 대비고요. 자, 일단 그러나에서 이제 밑에 쭉쭉 치면 돼요. 아직도 얼마나 뿌리 내리기 힘든 고장인가. 이게 이제 이런 열악한 처지를 강조한다. 자, 묘사 다음에 강조가 나왔죠. 자, 여기까지가 버스에서 아직 안 끝났죠. 자, 주제까지 갈 건데 버스에서 내가 보는 것들입니다. 다음에 어떻게 하나? 조연하자. 아 뒤에 맞아. 환상이, 유찬이. 자, 그러면 누구 시킬까? 유상이구나. 건우야, 유찬이를 시킬까? 유상이를 시킬까? 유상이야? 유상이 하래요. 자, 유상아 여기가 주제고요. 너의 역할이 아주 커요. 너의 역할에 따라 이 모두를 깨울 수도 있고 재울 수도 있어. 자,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까지 해서 이제 대비 나왔어 얘들아. 자, 이제 훈이가 해가지고 나의 1인칭 주인공의 내면이 아주 구체화되는 마지막 서술 부분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밑으로. 그러나가 이제 대비였고 나의 처지, 나의 현실을 강조했죠. 훈이가 젖먹이 그때 지랄 같은 전쟁이 지나가면서 이나라 원방이 의모와의 사람들의 때문에 물을 싱그리게 뽑아 던져지는 것을 넌 나에게 지를 거둬놓고 하늘을 이 땅에 뿌리르기 쉬운 가장 무난한 표정으로 키우는 데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키웠다. 그런데 그게 빗나가고 간 것을 나는 자인했다. 뭐가 잘못된 것인가? 나는 가슴이 답답해서 별로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후회는 아니었다. hun이를 키우는 일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러이러하게 키우리라는 새로운 구조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니 후회라기보다 혼란이었다. 자, 이 전체를 묶으세요. 이제 춘희가부터 자 끝까지 이 소설의 끝까지. 자, 얘들아 여기가 주제구이자 자 주제가 집약된 구절이자 내 심리를 나타내 1인칭. 자, 나의 시점이 1인칭 주인공이었어, 그죠? 자, 1인칭 주인공이에요. 자, 지금 순이가 워커를 뿌리 박은 듯이 서 있는 모습을 못 봐. 그 와중에 자연은 아름다워. 자, 봐봐. 1인칭 주인공의 심리가 혼란해요.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고 있어. 혼란한 내면 심리가 어떻게 된다? 구체화돼요. 자, 구체화됩니다. 이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주제 의식이 드러나는 거죠. 주제 의식은 뭐 카메라 워크에서 드러났지만 나의 시점에서 이제 나의 이런 혼란을 나타내는 거. 자, 그래서 이 전쟁부터 해가지고 얘들아 과거가 요약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자, 훈이가 젖먹이 있죠. 자, 아기 때,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이제 회상으로 돌아가서 상념에 빠지는 거. 나의 상념이에요. 과거부터 얘들아 나의 상념입니다. 자, 내가 훈이를 키운 것부터. 자, 아기 때부터 전쟁통에서 얘들아. 자, 전쟁통 체크. 근데 이걸 지랄 갖다 얘들아 지랄 이거 체크. 시연아 지랄 이런 걸 땡땡어라고요. 땡땡어 뭐야? 지랄 이런 거. 그래, 자 비속어 사용했죠? 비속어 사용했고 그 다음에 지랄 같은이니까 또 표현 기법은 뭐예요, 시연아?
주규. 자, 이렇게 전쟁에 대한 반감. 자, 나의 반감을 넘어서 분노죠. 자, 요거를 지랄에다가 빗대서 극한 표출을 합니다. 자, 지랄이라는 극한적 표현. 다시 말해 비속어 사용으로 전쟁의 참혹성을 겪은 세대로서의 분노를 나타내는 거야. 자, 이 전쟁 통해, 자, 내가 훈이를 키워서 20살 때부터 다 그랬을 때, 뭘 봤냐면, 이제 뿌리 아까 나왔죠? 뿌리 얘기가 다시 나와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자, 이 사회 속에서 전쟁을 겪은 세대가, 삶이, 자, 각 개개인의 사회 전체의 이 민중, 다수 민중의 삶이, 자, 뿌리채, 이거 뿔 또 나오네요. 자, 뿌리채 흔들리네요. 흔들리는 걸 봤다, 이 소리야. 자, 이 비유적 표현은 이제 이렇게 하죠. 자, 나는 전쟁을 겪으면서 이 전쟁을 겪은 사람들, 그 세대의 이 삶이, 그 인생들이 뿌리채 흔들리는 걸 봤다. 자, 그리고 이 뿌리는 근간이죠. 삶의 근간이 흔들렸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위협받았다 이 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 망했다 이 얘기죠. 인생이 힘들었다. 뭐 피폐해졌다. 이 정도. 자, 그래서 현재 흔들리는 전쟁통의 인생들을 목도한 거야. 자, 그러니까 집착이 생겼겠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안정적인 삶에 대한, 자, 뿌리, 다시 말해 근간이 튼튼한 안정적인 삶에 대한 집착, 의지가 자연히 생겼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키웠다? 자, 훈이를, 자, 민경아, 카메라죠? 자, 어떤 삶이에요? 훈이를? 오케이. 자, 평범하면서도, 자, 여기 무난한 품종이 나와. 가장 무난한 품종이라고 나와. 평범하면서도, 여기 카메라요. 자, 훈이를 평범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자, 생활에 안정적인 그런 삶을 갖게끔. 자, 이게 카메라고요. 이런 카메라의 삶을 갖게 가져서 근간,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만들려는 집착이 생겼다 이 얘기예요. 이 근원적 이유는 우리가 앞 시간에도 했겠지만 전쟁이라는 시대적인 아픔이 있어요. 근본적 이유는 시대적인 아픔인 거야. 자, 그래서 키웠다라는 거야. 이게 나의 가치관이, 여기 카메라 가치관이죠? 나의 가치관이, 다시 말해 양육 방식의 이유입니다. 자, 이래서 내가 흔히를 카메라로 살게끔 집착하여서 양육해 왔다라는 자기 고백적 회상이에요. 1인칭 주인공의 내면 심리가 계속 구체화되고 있죠. 근데 얘들아, 자, 그 끝이 뭐다? 그랬는데 뭐가 됐다, 얘들아? 건우야, 카메라를 원했어. 치현아, 근데 뭐가 됐다? 자, 워커가 됐다. 그러나 워커가 됐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나 워커가 됐어. 그러니까 답답해 안 해? 민경아, 답답하겠죠? 혼란스럽겠지? 자, 그러니까 답답해서 체크, 얘들아, 직접 표출이에요. 그런데 그게 빗나가고 만 것을 나는 인정했다. 내가 실패했다, 틀렸다를 인정한 거야. 자인이라고 하죠. 인정했어요. 자, 그러니까 뭐하다? 답답해. 답답함은 직접 표출돼요. 이건 정서가 직접 표출해서 직접 표출. 자, 한숨이 막 나오고요. 자, 답답하다. 자, 근데 그래서 후회는 아니었다라고. 얘들아, 이제 봐. 자, 답답하고 이거 혼란이야. 혼란의 안음이, 혼란의 감정이고 후회는 아니래. 자, 그 이유까지 하면은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 왜 후회는 아니고 내가 잘못했어를 인정해, 그러니까 내가
나오는데요. 자, 후회는 아닌 이유는 자, 지금의 감정은 혼란이에요. 자, 후회는 아닌 이유는 후회는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해결 방법, 차선, 대안책이 있을 때 후회를 하는 거, 그지? 자, 근데 다시 시작 시점으로 가서 얘를 아기 때부터 키운다 해도 이 밖에 이거 말고 다시 새로운 다른 좋은 방법으로 키울 방법을 알지 못한대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후회는 아니다. 다시 똑같은 상황이 와도 이 말고는 훈이를 키울 다른 방법을 알 수 없는 혼란한 겁니다. 자, 가치관의 혼란. 쉽게 말해 가치관의 혼란. 자, 잘못해서 인정해. 근데 뭐가 잘못했고 어디서부터 잘못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몰라. 그래서 후회는 아니고 혼란이다. 자까지 이 기록이 카메라 워커가 끝났고요. 카메라는 어떤 거지? 워커는 어떤 거지? 이따가 몇 명한테 엘리베이터 타기도 물어볼 거예요. 여기까지 진짜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어. 자, 15, 1, 10분. 다이야, 카메라 나오고. 시원아, 얼른 밖에 좀